자, 미분의 활용의 최대 최소는 미분의 활용의 최대 최소는 10을 준다. fx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약에 3차함수라면 범위 없으면 최대 최소 없습니다. 4차함수라면 최소값 정도 있겠네요. 최대값은 없을 테고. 그래서 보통 범위를 줍니다.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이 아니고 닫힌 구간하면 줍니다. 그래야지 경계값이 등장하거든. 네. 이 최대 최소가 함수의 요소에서 잠깐 뭐 최대 최소 정의가 있다, 사이값 정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잠깐 배웠었어요. 자, 그걸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 그냥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쳐다봅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이게 최대 최소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아는 순간 다 알게 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우리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푸는 방법을 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극소예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최소입니다. 상상이 되니까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극소야. 그럼 거기서 분명히 최소입니다. 만약에 그게 극대야. 그럼 거기서 분명히 최대입니다.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극값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만약 극대잖아? 그럼 그게 최대야. 만약 그게 극소잖아? 그럼 그게 최소가 된다. 극소, 극대가 같이 있어야지 극소보다 더 작은 최소값이라든가 극대보다 더 큰 최대값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익히 문제 1번 같은 문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 일단은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극값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최대 최소는 경계 또는 극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극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미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러면 그 맞뿔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일 테고요. 2에서 극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입니다. 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계값, 극값 이 중에서 최대 최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 수는 없죠. 극값이 범위 안에 2개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값을 다 구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구해보셔야 되냐? 경계값 극값 이 4개 다 구해서 제일 크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이렇게 푸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사실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일 2 집어서 값 이거 세제곱 제곱 막 다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값 크기 비교하는 것은 우리 레벨에서는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풀지 알면 해설 보고 그렇게 푸는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미적분 영어로 뭐라고요? 칼큘러스. 그 계산을 다 하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옆에 계산해 놓고 막 두드려도 상관없어요. 맞죠?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는 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네. 또 그래프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미분합시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12x 제곱 x 마이너스 1. 그렇다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에서 잠깐만 3참수고 3참수인데 0하고 1이야. 근데 0에서 접하고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도함수가. 그럼 마뿔. 그렇다면 이제 그 라인에서 감수하다가 또 감수하고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는 0을 풀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 0이 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0은 아니에요. 1만 부호가 바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극값인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극수인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0부터 2까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답정 넣어요. 일단 범위 안에 극값이 딱 하나인데 그 극수를 거기서 최소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극수는 구했으니까 그때만 F0과 F2를 비교하는 식으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는 근데 사실 이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뭐 그 정도예요. 아까 같은 식주고 하는 것은 거의 크게 문제에서 의미가 없어서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시험에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피 문제이기 때문에 식은 3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3차식으로 나올 테고 3차식은 우리가 아주 잘 다루는 방법을 최근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 극값과 이 공률이 그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변곡점, 극값과 극점과 변곡점, 그 다음에 이 교점, 이 간격이 똑같다고요. 됐어요? 여기서도 선을 그으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이게 다 같아집니다. 이런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 문제는 늘 결과가 특히 도형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원뿔 안에 원기둥을 내접을 시켰는데 언제쯤 최대일까? 라는 거. 9의 원기둥을 내접시켰는데 언제쯤 최대일까? 어떤 모습일 때? 9의 원뿔을 내접시켰는데 언제쯤 부피가 최대일까? 이걸 짐작할 수 있으면 좋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 때문에 최대값은 3분의 1 지점 아니면 3분의 2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이 집중했을 때 뭐 반지름이 딱 절반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3분의 1이나 3분의 2 시점 그럴 때 답이 나온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뭐 늘 그다시피 10일 세우다 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지수를 뭘로 잡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나 원기둥의 부피가 있고 그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를 R로 한번 잡아봅시다. R로 이렇게. 그러면은 높이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높이는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이 큰 삼각형 있죠? 그게 1대 2대 루트 5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작은 것도 1대 2대 루트 5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 빼기 2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연서 신호가 왔는데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 R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R 값의 범위는 반지름의 범위는 0부터 10 사이겠죠, 그죠? 네. 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양 끝에서 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풀려면 저거 이제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풉시다. 보니까 0에서 중근 하나 나오고 10에서 실근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최고차 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실망입니다. 음수죠. 최고차 계수 음수입니다. 3.5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네, 0과 10에서 그래가지고 0에서 중근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반지름에 대한 식이니까 여러분은 0부터 10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여기가 극값이었고 여기도 극값이고 여기 평균 3분의 10, 3분의 20 예, 이때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6번 답 확인해보세요. R이 3분의 20일 때 그걸 이제 대입해서 구한 부피가 최대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최대 치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미분 활용 최대 치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프를 그린 순간 최대 치수는 쳐다만 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는 그림을 좀 덜 그리고도 바로 좀 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범위 안에 극값이 하나인데 그게 극소면 최소다 뭐 이런 식의 방식 또는 그냥 부피 활용 문제. 네, 그건 다 3분의 1이나 3분의 2 지점에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아마 까먹겠지만 이 문제들을 풀면 이제 실전적인 어떤 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원기둥의 식을 제가 만들면 됩니다. 미추수를 잡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미추수를 뭘로 잡을까? 라고 한다면 또 반지름으로 잡을까요?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높이는 여기도 6이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죠?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된다면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부피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면 곱하기 높이는 이거 2배죠. 그죠? 2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된다. 이제 미분 과정이 험난하게 생겼죠? 루트 나왔으니까 일단 수투에서는 2차, 3차, 4차 이런 다양한 수만 미분하는 거야. 얘 미분하는 것은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적인 포인트 하나, 미지수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반지로 잡으면 되게 불리해집니다. 네, 미지수를 높이로 잡아볼게요. 높이로. 그 높이를 제가 이것만 높이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그냥 전체 높이를 잡아줄게요. 그건 뭐 분수가 생기긴 하겠지만 네, 높이를 h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h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또 6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루트 36 빼기 2분의 h가 됩니다. 4분의 h죠. 쏘리. 4분의 h로 이렇게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h를 요 절반만 잡는 게 사실 좋았겠죠. 하지만 그냥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봅시다. 이 원기둥의 부피를 높이를 변수로 하면 밑면의 넓이가 파이 반지름이 36 마이너스 4분의 h 제곱이니까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 네, 이게 실전적인 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모르면은 반지름을 못 벗어나요. 우리 맨날 그동안
원 관련된 건 다 반지름을 미수했기 때문에 네, 높이를 미수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저 10풀인 거 없죠?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냥 뭐 괄호 같은 거 생각하면 되니까 보시면은 근이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12? 그것도 뿔마 10이 나오는 거지? 뿔마 12하고 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건 이제 H의 범위가 이 안쪽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절대값 같은 거 안 생기고. 그럼 최고차 개수 역시 음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0 아니 마이너스 12 0 1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R의 범위는 당연히 뭐 반지름의 범위는 0에서 6이어야겠죠. 그죠? 맞나? 미안해. H가 하고 칫소리. H의 범위는 지름보다 짧아야겠죠? 그래서 H의 범위는 0에서 12 사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 쓰고 여기만 가지고 풀면 된다. 일단 최대값 여기 있다. 최대값. 초콜릿. 자. 눈에 쌍꺼풀이 생기게 부릅 떠보세요. 이미 생겨있는. 자, 이제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 값이 얼마가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좌우 대칭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때 여기 그 값 있잖아요. 여기 그 값이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그거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냥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당신의 선택은 아무나 들려보세요. 그 값이 어디? 그 값이 완전히 이렇게 딱 같은 간격으로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가운데 있을까? 살짝 오른쪽에 있을까? 살짝 왼쪽에 있을까? 이렇게 그래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미분이에요. 특히 3차 함수를 이렇게 많이 분석하게 됩니다. 민준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사인 그래프가 되겠지. 가운데는 결코 가운데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가 처음에 완만한데 나중에 급격해지죠. 초반에 완만하고 나중에 급격합니다. 3차 함수도 가운데 기준으로 갈수록 급격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하나 만들어보죠. 뭐 뿔마일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하나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근이 0하고 뿔마일 있으려면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죠? 이게 항상 생각해보세요. 그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예요.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는 0 하면은 x는 뿔마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죠?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이게 3분의 3인데. 알겠어요? 루트 3이 1.78 정도 되잖아. 그죠? 1.5 넘어간다고. 자, 놀랍게도 이게 1대 루트 3이에요.
루트도 아닌데 난 조금 되게 신기하더라. 꼭 그 특수학점 1대부터 3이 나와요. 3차함수 모든 3차함수가. 알겠어요? 네. 이게 뭐 평행 이동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테고 여기 뭐 개수에 뭐 2나 3을 곱한다고 해서 그래봤자 y2만 이렇게 y값만 크고 작아지고 하는 거니까 이 비율은 유지가 됩니다. 아이고야 뭐 저 사실 여기 알았다면 지금 이 h함수의 최대값은 여기가 10이에요. 여기 얼마 나올까요? 3 루트 3분의 1 지점이에요. 알겠어요? 네. 4루트 3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답 봐보세요. 변형 문제 485번. 4루트 3 보여요? 네. 이런 세세한 건 다 까보셔도 돼요. 6개월째. 근데 최일치수 문제 되게 특정한 어떤 유형이 있었어. 막 그런 거, 뭐 3분의 1, 3분의 1 얘기하면 맞다 그랬었지 이 정도 떠오르면 된다. 나는 그 정도 효과만 기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부터 그냥 해볼게요. 자, 이제 원뿔의 부피 식을 만들 거야. 일단 반지름을 미수로 해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을 미수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힘내세요. 이 문제 풀고 쉴 거예요. 힘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0이니까 높이는 이게 추가되겠죠? 루트 20 제곱 마이너스 r 정도 이렇게. 그럼 이제 VR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미면 곱하기 높이 20 더하기 루트 400 빼기 r 제곱. 안 예쁘죠? 버리고 미지수 이번에는 높이로 잡아보겠습니다. 높이로. 네. 높이인데 뭐 이 전체 높이로 할 필요 굳이 없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냥 H로 잡아봅시다. H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H로 잡으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20-H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가 20이니까 네네. H-20. 감사합니다. H-2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반지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20의 제곱 빼기 H-2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H에 대한 식을 만들면 3분의 1 파이 반지름이 루트 네 이거 400, 400 없어지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40H 이렇게 되니까 맞나요? 저 잘했나요? 네. 그거 제곱하고 H 이렇게 됩니다. 파이 R 제곱 H. 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가 H로 묶어내면은 40 마이너스 H, H, H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 또 최고창 개수는? 최고창 개수 부호는? 음수죠. 그죠? 음수니까 막 네,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0, 2개, 40, 하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리고 H는 당연히 지름보다 작으니까 요 사이겠지. 이런 데는 불필요 없고. 그럼 최대값은 이제 여기서 나오겠네. 그죠? 이따 어떻게 하냐? 이건 1대 루트 3이 아니야. 여기는 극점, 변곡점. 그래서 이 간격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3분의 40, 3분의 80. 높이가 이럴 때. 40의 3분의 2가 높이일 때.
뭐 절반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줄였냐? 반지를 반지를 네, 3분의 1 때 막 그러는 거였다고요.